지난번 신통기획안이 확정 발표가 되었을 때 제가 이 부분 중요하다고 밑줄 그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런 문구는 매우 이례적인 것인데요. 서울시는 가만히 있는데 조합에서 자진해서 지어서 바친다고 하니 우린 검토하고 그렇게 해라 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합이 엄청난 욕을 먹을 수 있죠. 여론만 보아도 한강 보행교 싫어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더구나 이 보행교 때문에 이 공공보행로가 패키지로 따라붙는 형상 아닙니까? 그런 민감한 내용을 왜 굳이 넣었을까? 제 의문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뭔가 냄새가 난다. 조합에 물어보면 절대 말 안 해줄 것 같고, 말해준다 하더라도 오프 더 레코드가 걸릴 것 같고, 답답하다. 그럼 직접 알아봐야죠. 아시죠? 오늘 드리는 말씀 역시 순전히 제 상상의 산물입니다. 지루할지 모르지만 잠깐 기부 체납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게요.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기부 체납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 왜 내 땅에 집을 다시 짓는데 땅을 10분의 1을 잘라줘야 하나? 단독주택은 안 그런데 왜 유독 아파트에만 그러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과거 정부나 지자체가 도로나 기반시설을 만들 자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어질 70년대쯤 얘기죠. 압구정 땅의 42.7%가 국공유지라는 것은 그 흔적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학교, 공원, 도로, 공공시설까지 당시 개발업자가 땅을 떼어주고 시설을 만들어가며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수익을 얻어서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분양가엔 당연히 그 비용들이 녹아있었죠. 이 나라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준 것보다는 민간이 국가를 위해 만들어 바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렀고 대한민국은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부터 이어진 기부채납과 같은 조항들은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죠. 압구정동 지도를 보세요. 기부채납으로 만들어야 할 것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학교, 공원, 관공서, 도로 다 있죠. 더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상구역 구현대가 해야 하는 기부 체납은 10%라 하는데요.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상구역의 경우엔 땅의 크기가 약 10만 9천 평 정도 되고요. 10%면 1,900평이 되겠죠. 압구정 땅값이 어느 정도냐 하면 가장 비싼 곳은 대로 전면부와 강변 쪽이라 할 수 있는데요. 통상 일반적인 땅값은 대로변이 가장 비싸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싸지는 데 반해 압구정은 조망이 있어서 안쪽으로 갈수록 비싸지기도 합니다. 이 강변동은 한 채 최고가가 80억이었는데 저축은 약간 쌀 수 있으니 평균 75억을 잡으면 대지지분이 26.3평이고 계산해보면 평당 2억 8천입니다. 길가 쪽도 평당 매매가가 1억은 넘으니 48평 가격을 48억만 잡더라도 지분이 22평에 2억 1,800만 원이죠. 상구역 어디나 땅값이 평당 2억은 넘습니다. 1,900평에 2억을 곱하면 2조 1,800억이네요. 땅의 기부 체납만 2조가 넘으니 입이 떡 벌어지죠. 재건축 후 34평을 분양가를 40억을 잡더라도 545채 가격이고요. 평당 건축비 1천만 원을 잡으면 21만 8천 평을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55평짜리 아파트를 조합은 정부에게 공짜로 지어줄 수 있는 셈이죠. 기부 체납할 땅을 10%를 팔아서 건축비를 댄다면 주민들은 부담금이 전혀 없이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땅을 판다는 얘기는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 분양을 한다는 뜻인데요. 먹을 게 많으니 삥을 뜯으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과연 이러한 막대한 기부 체납이 온당하냐 하는 것이죠. 재건축은 원래 경제 논리가 통하던 것이었습니다. 압구정은 10%만 떼어 팔아도 조합원들 집을 공짜로 지을 수 있는데 변두리는 30%를 팔던지 아니면 절반을 팔아도 공사비 충당이 안 되는 지역들도 많죠. 분양가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기부 체납 비율은 10%로 변두리나 압구정이나 똑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죠. 압구정에 추가로 지어야 할 도로나 기반시설이 크게 없다는 걸 서울시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 한강 보행교라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과거 이명박 씨가 청계천을 만들고 대통령이 되었던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데요. 유원지 좌판을 걷어치우는 것도 비슷한 사례라 생각하고요. 모두 제2의 청계천을 떠올리며 성과를 낼 곳을 찾아 헤매는데 딱 걸린 게 상구역 부연대입니다. 오, 좋아. 이만한 다리쯤 만들어줄 곳은 상구역 뿐이야. 기부 체납은 최소 2조. 더 받으면 3조도 볼 수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부 체납에 대한 함정은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하지 말라는 23년 6월 16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 부분,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에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또 다른 것과 연관이 있는데 바로 행정기본법입니다. 네, 행정기본법이 제정돼 시행됐다는 소식 지난주 보도해드렸는데요. 법제처 최향석 법제심의관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사례를 하나 좀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인허가 할 때 그 부과하는 그 조건들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을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우리 허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받아보면은 이제 인허가의 조건으로 실질적인 관련도 없는데 도로를 기부 체납해라. 뭐 이렇게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허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또 이게 또 분쟁으로 이제 비화되면은 소송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해당 인허가를 할 때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은 붙이지 못하도록 해서 그거를 그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그다음에 이제 부관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조건을 부과할 때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부과했을 경우는 법에 위반된다 하는 걸 명시했습니다. 행정 일선에서 정확한 규정이 미비하거나 해석의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사항들을 통일시키기 위한 법률인데요. 여기서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허가권을 쥐고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부의 이 지침도 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죠. 자, 그럼 이런 흐름을 서울시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기부 체납 비율 상향 시 재건축 우선순위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21년 4월 29일 영상이고요. 원인을 알게 되면 해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그냥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신 21년 4월 9일 영상이에요. 20일 만에 말이 완전히 달라졌죠. 정부의 지침과 시대적 흐름과는 달리 서울시는 여전히 기부 체납을 더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 그림 다시 보면 이 보행교가 상구역 재건축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상구역 주민들이 성수동에 마실 갈 때 꼭 필요합니까? 날도 더운데 거길 왜 걸어가? 차 타고 가야지. 이거 관련 없는 시설이에요. 기부 체납으로 이것저것 하고 싶었던 서울시는 난관에 부딪혔죠. 이 보행교를 서울시에서 조건으로 내걸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문구의 뜻을 아시겠죠?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구역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한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인되지 않은 픽션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최 소장의 압구정 소설극장 시작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아마 이 다리 만드는 거는 땅을 내놓을래 아니면 돈으로 받을 테니 다리를 지을래. 조합에서는 수천억짜리 다리를 지어주는데 그럼 우리도 뭘 좀 줘야지. 용적률을 좀 더 높여주던가. 어허, 구현대는 종상행 해주는 구역이 두 군데나 있어요. 4차하고 새로 준주거 만들어서 용적률 높여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인 줄 알아요? 그래도 이런 안으론 조합원들이 펄쩍 뛸 텐데요. 그럼 준주거에 세대수 좀 줄이고 조합원들 면적 늘리는 건 좀 될까요? 공공보행로 위치도 좀 바꾸고요. 논의는 해보겠는데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신통기획과 지구단위 계획을 거의 동시에 공람공고를 하도록 서두릅니다. 이것도 말이죠. 고시공고는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왜 공람공고는 강남구청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서울시는 70년대에 향수병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절이 어떤 시절인데 이런 행태를 보입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왜 갑자기 서울시가 서두르게 되었는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다시 재촉을 합니다. 신통기에 빨리 확정해야 해요. 어서 사인하세요. 아직 얘기가 안 끝났는데요. 논의야 차차 하면 되죠. 답답하시긴. 재건축 안 할 겁니까? 요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공모전에서 용적률 360%를 들고 나선 회사가 생깁니다. 이후의 과정은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대로죠. 서울시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제가 그때 사기미수? 라고 뜨악한 표현을 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요.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하다 생각했거든요. 압구정 구역에 지금 문제가 좀 생겼더라고요. 강경한 대응을 좀 하셨던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압구정 전체가 아니라 압구정 3구역인데요. 네. 네. 압구정 그 재건축 조합 중에서 제일 큰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좀 욕심을 많이 내셨는데 저는 설계사가 조합원들은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일종의 사기 행위입니다. 시장의 인터뷰에서 진원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누가 사기를 치고 있는 건지 나중에 밝혀지겠죠. 이번 공모전 케이스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결과에서 보고 있듯이 설익은 이슈를 수면으로 올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 자체가 상구역엔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진이야 어찌됐든 서울시나 조합이 피차 부담스러워진 국면이 되었고요. 미처 끝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현재로선 팩트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표를 보면 상구역 용적률에 평균 용적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물론 밑에 괄호치고 3종 용적률 300%라고 쓰여 있긴 한데 얘는 왜 줄에서 삐져나와 있지? 나중에 썼나? 그리고 오세훈 씨의 인터뷰를 보면 압구정 전체가 아닌 상구역으로 한정하면서 이슈가 압구정 전체로 번지면서 확대가 되는 걸 피하고 싶은 눈치고요. 그 중에서도 조합원들은 죄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건축사와 조합원들을 구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조합원들은 잘못이 없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요? 마치 잠재 범죄 용의자인 것 같아서 불편하죠. 이런 식이니 요따구 기사가 걸리는 건데요. 한국이 압구정공화국인가? 이런 기사 내용은 둘째치고 제목만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부자들이 또 저 잘났다고 난리를 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기사 내용 제대로 안 보는 사람이 다수라는데 동의하실까요? 사태가 더 발전해서 서로 폭로전을 펼치고 치고받으면 서울시도 엄청 곤란해질 거예요. 서울시로서도 편법성 절차까지 동원하고 법과 정부의 지침까지 무시하며 올인하는 것이 신통기획입니다. 선거 당시의 공약을 지키는 최소한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무언가 플러스 알파의 성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서울시로서도 다급한 입장일 거라 짐작이 됩니다.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압구정의 다른 구역들과 또 다른 갈라치기를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대목이죠. 서울시는 시민들이 바보로 보이십니까? 계속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하나요? 최 소장의 압구정 소설국장 이만 마치겠습니다.